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뉴스를 들어오기 전에 소식이 새롭게 하나 또 전해졌죠. 같은 항공기 기종입니다. 제주항공의 B737, 보잉 747-800 기종이 김포를 출발해서 날아가다가 평택상공에서 다시 회항을 했습니다. 20분 만에 회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랜딩 기어에 이상이 감지돼서 다시 20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한 겁니다. 저 비행기 안에도 160여 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참사 하루 만에 비슷한 이유, 물론 버드 스트라이크만 빼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회항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랜딩 기어 미작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똑같은 이유로 회항을 했다. 그것도 같은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그러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일어났던 그 랜딩 기어 문제로 이제 회항한 사고와 그 무한 사고는 별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무한의 사고는 랜딩 기어를 작동을 시도를 했는데 안 나왔다라는 증거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랜딩 기어조차 내리지 못할 그러한 긴박한 상황과 시간적 쫓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사고고 오늘 발생된 것은 랜딩 기어의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떤 랜딩 기어 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대신 회항을 했지만 다시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단지 랜딩 기어 착륙 장치라는 공통어에 지나칠 뿐이지 사고는 절대 중복이나 반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 랜딩 기어만 내려졌다면이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고가 그나마 좀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의 항공기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어서 회항이 있었던 또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 참사에서 랜딩 기어는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도 또 하나의 궁금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딩 기어는요 비상시에 4단계에 걸쳐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랜딩 기어는 이 양쪽의 엔진의 동력으로 작동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엔진이 2개니까요. 한쪽이 고장나도 다른 한쪽의 엔진으로 가동이 돼서 자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칠 수가 있고요. 양쪽 엔진이 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조장치가 가동이 되면서 비상 추갑기로 다시 랜딩 기어가 작동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마저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종석에 있는 수동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닥에 뚜껑을 열 경우에 빨간색 레버 3개가 있죠. 이게 랜딩 기어 3개를 하나씩 손으로 당겨서 내리는 겁니다. 저 랜딩 기어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당겨서 바퀴의 무게 자체로 자동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몇 단계에 걸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 물론 저게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저걸 작동할 만한 여유마저 없었던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사고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사고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랜딩 기어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병렬 구조, 그러니까 리던던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전상의 그런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적어도 4개 이 정도의 어떤 그 병렬로 된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다
그 페일리어되는,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이런 확률은 이제 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뭐 이런 수동 조작이라든가 이런 매뉴얼로 접근하는 방법조차도 네. 조종사 분들이 할 수 없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차제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제가 그 유압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뭐 반드시 뭐 항공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사용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말 그대로 이 비압축성 유체를 소위 말하는 오일이라는 형태로 집어넣어서 힘을 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예컨대 이제 뭐 우리가 카센터 같은 데 가도 자동차를 리프트로 올리는 이런 것도 모두 다 유압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작동이라든가 결함이 생기는 거는 사실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 오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버블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그 오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점검이라든가 말씀하신 지금 이제 원인 규명하는 차원에서 네. 좀 따져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잉 737 기종의 랜딩 기어에 혹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잉 737 같거나 비슷한 기종의 경우에 최근에 이 랜딩 기어와 관련된 유압 장치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역시 랜딩 기어의 유압 장치 고장, 보잉 737 여객기입니다. 비상 착륙을 했고요. 지난달에 캐나다 항공사의 비행기도 랜딩 기어 문제로 비상 착륙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항공사의 화물기도 유압기 고장으로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저게 단정적으로 보잉 737기의 유압기는 불량이다라고 단정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공공연스럽게도 최근에 저렇게 랜딩 기어 유압기에 의한 비상 착륙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잉 737 계열을 운영하는 모든 항공사의 착륙 장치에 대한 전체적 검증을 시도하는 것도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 국토부에서요. 지금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보잉 737 같은 기종 101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같은 기종 101대,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잉 737기들의 모든 항공기를 다 조사하겠다. 혹시 랜딩 기어나 아니면 다른 엔진 결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조사는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국가기관이죠. 우리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NTSB라는 네. 기관이 네. 와서 함께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프랑스의 엔진 회사 그리고 지금 이번 사고 여객기에 보잉사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검사를 조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또 우수한 그 사고 조사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에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 항공기의 기계적 또는 정비 또 관제 그리고 객실 운항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인프라가 구성된 그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사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네.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네. 저희가 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고 합니다. NTSB. 이게 미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항공 사고 조사를 하는데 미국의 NTSB라는 기관이 조사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사고가 보잉사에서 만든 항공기로 사고가 났는데 보잉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NTSB라고 하는 미국의 뭐 연방 기관인 거죠. 네. 연방 기관 중에 하나인 거고 이 연방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뭐 항공기부터 다양한 교통 수단의 이런 사고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뭐 독립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연방 기관인 거고요. 네. 어떤 자국의 어떤 그 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그 우려지만 네. 치우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 NTSB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옵저버로 메인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고 네.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자문이라든가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안심이 될 텐데요. 네. 이걸 뭐 이제 완전히 그냥 곡간열쇠 맡기듯이 통째로 보낸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